한국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동해에서 인사드립니다. 제74회 3쿠션 세계 선수권 대회 오늘 조별리그 둘째 날 경기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오늘 허정한 선수와 조명호 선수의 경기를 허혜룡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대한민국 선수들이 아주 순조로운 출발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예선 둘째 날 경기를 맞겠는데요. 김행직 선수가 이제 2승으로 진출을 확정을 했고 박수영 선수도 2승으로 진출을 현재 확정을 한 상황이에요. 네, 어제 경기 중에 특히 박수영 선수가 사메시돈 선수까지 꺾으면서 조 1위로 지금 16강 진출을 확정지는 대이변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그룹 N조입니다. 허정한 선수, 조명호 선수, 그리고 차명종 선수 3명의 대한민국 선수가 속해 있는 조인데 차명종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마지막에 불참하는 선수가 생기면서 박수영 선수와 함께 이제 참여가 결정이 됐는데 첫 경기 정말 좋은 경기였습니다만 조명호 선수에게 아쉽게 패배를 했거든요. 이 어제 조명호 선수, 차명준 선수의 경기를 저희가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한국 선수들끼리 경기 조명호 선수가 2.5의 에버리지, 차명준 선수가 2.12의 에버리지로 정말 엄청난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가 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선수의 경기인데요. 이번 테이블에서는 대한민국 선수가 세 테이블에 이제 출전을 합니다. 지금 허정한 조명호 선수 맞대결이 있고 김준태 선수가 그리스의 니코스 폴리크로노폴로스와 경기를 치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최성원 선수는 타이용치엔 베트남의 어린 선수와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N조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조인데 대한민국 선수 3명이 한 조에 붙어서 출전권 2장을 놓고 지금 겨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각 조별로 3명의 선수가 출전을 하고요. 그 가운데 2명이 내일부터 펼쳐질 32강 본선 토너먼트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이 N조에서는 이제 허정한 선수가 탑시드 선수고요. 차순위가 조명호 선수, 세 번째가 차명종 선수인데 아직 차명종 선수, 허정한 선수의 경기가 이 경기 말고도 남았는데 차명종 선수의 컨디션이 매우 좋아 보이기 때문에 허정한 선수의 긴장도가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명호 선수는 여기서 뭐 이기거나 비기기만 해도 이제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 되고요. 네, 허정한 선수는 조명호 선수를 일단 뭐 반드시 이겨야 되죠. 그렇습니다. 이 허정한 선수, 조명호 선수는 뭐 지금 두 선수 다 세계적인 선수죠. 그래서 이제 꾸준히 월드컵 및 여러 시합에서 만나는데 2016년 이후에 역대 전적에서는 조명호 선수가 4대2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허정한 선수의 랭킹도 더 높고 한데 이 조명호 선수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직전에 우리가 100일 월드컵에서는 이 허정한 선수가 또 조명호 선수에게 40대 30으로 이긴 바 있습니다. 자, 허정한 선수의 최근에 약간 좀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초구를 좀 자주 빠뜨리는 모습이 있어요. 10번 하면 한 번 정도는 빠뜨리는 느낌이 있는데 네, 지금 초구 득점 일단은 됐습니다. 뭐 허정한 선수의 초구는 최근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 초구부터 시작하는 원키럼 챌린지라는 게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많이 초구하고 3뱅크 샷이 유일한 약점으로 평가받고 있죠. 자, 지금 공 2개 연속으로 득점하는 과정에서 노란 공이 지금 한 2cm 정도 움직인 것 같습니다. 네. 시작 좋아요. 내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얇게 맞아준다면 컨디션을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허정한 선수는 지금 이번 경기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첫 번째 경기죠. 네. 월드컵에서 우승한 적이 있고 이 팀 세계 선수권에서 준우승까지 한 적이 있는데 유독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 아직 한 번의 입상 경력이 없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 4강 토너먼트 진출 경험이 없는 허정한 선수. 네. 지금 뭐 내노라는 유수의 모든 대회에서 다 입상 경험이 있지만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 아직 입상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각오가 남다를 거예요. 일단 지금 출발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지금도 전혀 공에 밀림이 보이질 않아요. 네. 지금 이번 경기에서 만약에 이제 허정한 선수가 조명 선수 이기게 되면 이제 차명현 선수와 경기가 남았는데 혼돈에 빠지게 되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 허정한 선수는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명호 선수와 차명현 선수가 워낙 높은 에버리지를 기록해놨기 때문에 허정한 선수는 이기더라도 꽤 괜찮은 에버리지를 이기는 게 유리한 상황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 간의 경기 국내 대회 많은 분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는 김행직 선수가 2대회, 작년에 뭐 서창호 선수 3대회 연속 우승이 있습니다만 우승자의 얼굴이 정말 자주 바뀌어요. 대한민국 선수들끼리의 경기, 뭐 우리나라의 양궁이나 태권도를 하면 국내 예선 선발전이 더 힘들다는 것처럼 당구도 국내 선수들끼리 시합이 가장 힘듭니다. 지금 키스 빼는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저렇게 키스가 예민한 공인데 저런 상황에서는 이제 키스를 빼는 게 워낙 어렵기 때문에 득점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득점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대회 세계 랭킹 14위 자격으로 시드를 받고 출전하고 있는 대한민국 허정환 선수고요. 자, 키스를 또 약간은 민감한데 이 정도 키스는 뭐 허정 선수에게 키스 자체는 문제가 되네요. 말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 키스는 허정 선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와중에 키스를 냈습니다. 사실 이 아무것도 아닌 공들이 오히려 선수들에게는 간혹 가다가 이제 너무 쉬워서 실수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키스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죠. 이제 허정환 선수는 간단하게 뺄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죠. 일목적구를 살짝 먼저 보내면서 키스를 빼야 되는데 일목적구의 반응 속도가 너무 부드러워서 느렸습니다. 스리뱅크샷. 자, 입사 반사 위주의 그런 스리뱅크샷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같은 이제 다시 보기를 한번 봐야 되겠지만 조명호 선수가 회전이 없이 어떤 내 숫자에서 몇에서 몇을 치는 게 아니라 일목적공의 위치가 코너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입사 반사각으로 그대로 각을 만들어냈습니다. 조명호 선수가 이제 군 전역 이후에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과정인데 네, 군 입대 전에 사실 조명호는 거의 이제 랭킹 면에서도 그렇고 세계 톱 클래스 반열에 올라섰던 선수거든요. 네, 참 안타까운 시기였죠. 사실 이게 군대 전역 때문에 조명 선수가 기량을 뭐 놓쳤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시국 때문에 한참 정말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세계 LGU 플러스 대회에서 우승하고 월드컵에서 어린 나이에 3위 안에 계속 들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월드컵 우승하면서 뭔가 이루려고 했는데 코로나 시국 때문에 잠시 꺾였다가 다시 이제 세계 무대에 복귀를 했는데 아직 이럴타 성적이 아직 폼이 안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은 부드럽게 비껴치기로 연속 득점을 가져갑니다. 사실은 이제 코로나 시국만 아니면 이 모든 역대 전체 연속 기록들을 갈아채울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폼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니어 선수권에서도 3차례 우승을 차지를 하면서 김행직 선수의 4차례와 이제 또 거의 어깨를 나란히 했었는데 한 번 모자랐고요. 전 세계 최연소 기록을 김행지 선수와 조명 선수 다 갈아치우고 있었는데 특히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최연소 기록은 이제 김행지 선수가 준우승한 24세 준우승을 했거든요. 그게 세계 기록인데 최연소 조명호 선수가 세계 최연소 우승을 한번 노려볼 만은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회의 조명호 선수의 지금 컨트롤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트로크를 봤을 때는 이제 슬슬 이제 조명호가 돌아오는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돌아오고 이제 이 군대 갔다 오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청년으로서 정말 큰 자산이거든요. 그럼요. 여러 가지 멘탈을 키울 수 있고 마인드 컨트롤할 수 있는 그걸 바탕으로 한층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대회전 짧게 코너를 돌렸고요. 자, 속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미끄러지면서 득점으로 갑니다. 와, 네. 한영희 캐스터가 저보다 훨씬 공부는 눈이 더 좋아서 속도가 저는 조금 느리지 않나 안 괜찮아 보였거든요. 딱 괜찮은 속도네요. 야. 키스 위험도 좀 보였는데 라인이 완벽했습니다. 허정환 선수의 4득점에 현재 5득점으로 받아치고 있는 조명호. 다시 보기가 있으면 이 조명호 선수의 차명호 선수의 어제 경기를 봤어야 되는데 이게 어제 조명호 선수, 차명호 선수 정말 장군멍근 9점 치면 6점 치고 4점 치면 따라잡고 엄청난 경기를 보여줬는데 지금 경기도 또 이런 경기가 나옵니다. 조명호가 새로운 이 난투극의 난타전의 이제 주인공으로 또 최근에 등극을 하고 있죠. 참 이 엔조의 약간은 뭐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안타까운 점입니다. 이 올해 들어 가장 좋은 기량을 보이고 있는 이제 대한민국의 차명종 선수, 세계적으로 가장 인정받고 있는 허정원 선수, 전 세계가 주목하는 조명호 선수가 한 조에 묶여서 세계 선수권 대회인데 이렇게 국내 대회를 그렇죠. 국내 대회를 예선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또 여기서 이제 그 전국 대회가 있거든요. 네, 네. 예.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동해시에서 한 2주 가량 당구의 축제가 펼쳐집니다. 네, 사실 뭐 경기 초반이라서 예선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이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당구 축제가 동해시에서 펼쳐집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 동호인 대회, 그리고 전문 국내 모든 전문 선수들의 대회, 다음 주에 이제 생활체육 대축전까지 이루어지는 2주간의 장장,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당구 대축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끌어서 조명우 오늘 경기 아주 화려한 출발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조명우 선수에게 이런 샷은 한 별 3개 정도? 예. 자, 이런 강력한 끌어치기 샷은 조명호 선수의 샷을 다시 보기에서 그대로 따라하시면 될 겁니다. 특히 좀 피니시를 잘 따라하시면 좋을 거예요. 피니시 이후에 멈추고 내 공이 출발하고 난 이후에도 내 샷이 가볍게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잘 따라하시면 그런 좋은 샷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4점과 8점. 첫 이닝에 대한민국 두 선수가 다득점으로 이 경기를 달궈 놓으면서 출발합니다. 조명 선수의 눈빛이 평소보다 조금 더 초롱초롱하고 빛나는 것 같아요. 조명 선수도 이제 뭐 이제는 그런 거죠. 난 이제 더 이상 소년이 아니다. 네. 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조명 선수는 이제 기량 자체는 아직 성적은 부족하지만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고급의 당구 선수입니다. 그 스트로크의 정확성과 파워풀함은 전 세계에서 그 누구도 따라하기 힘들 만한 스트로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허정원 선수는 이제 전 세계 어떤 선수도 가지지 못한 부드러움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스트로크를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글쎄요. 오늘 이 첫 두 이닝에서 보여준 허정원 선수는 무리해서 부드럽게 공략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네. 이런 공들에서의 허정원 선수의 컨트롤은 뭐 정평이 나 있는 거고요. 허정 선수의 당구의 특징은 득점을 위한 공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일목적공에 대한 컨트롤, 그리고 내 공이 이제 득점에 딱 필요한 만큼의 힘 조절, 이런 것들이 거의 뭐 사람이 할 수 없는 지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최대창 선수들도 허정환 선수만큼의 이런 부드러움을 구사하기가 힘듭니다. 네.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성적에 비해서 허정환 선수는 전 세계적인 선수들한테 정말 부드럽고 아름다운 당구를 치는 선수다 인정을 받는 선수죠. 자, 더블 쿠션. 정교한 컨트롤 코너에 집어넣고 와, 서서 돌아 네. 나갑니다. 지금의 어려웠던 점은 이제 두께를 두껍게 맞추면서 내공이 밀림을 억제시키기가 매우 어려웠던 공인데 간발의 차로 빗나갔네요. 들어가지 않았을 때의 공 배치까지도 지금 힘연배를 보면 허정환 선수의 또 경기 운영 능력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공이 레일에 그리고 목적 두 개가 반대편에 붙어 있는 상황. 큐를 세우면서 지금 뱅크샷을 시도합니다. 지금 돌면서 짧게 들어가겠다는 것. 지금은 원뱅크샷을 투뱅크샷이죠. 투뱅크샷을 시도한 샷입니다. 내공을 멀리서 보내놓고 끌어당기면서 감각적인 샷이죠. 넣어치기를 시도를 한 네. 거죠. 예. 투뱅크 넣어치기를 시도했는데, 야, 시도 자체가 자신감이 엄청납니다. 그러네요. 첫 이닝에 8득점 했던 조명우, 두 번째 이닝은 허정환의 수비에 한 차례 가로막혔습니다. 멀리 있는 공 안으로. 오른쪽으로 짧게 쳐버리는 게 낫죠. 네. 좋아요. 지금 같은 공격이 안으로 돌리기, 오른쪽 왼쪽 다 살아있는 공인데 일목적공이 붙어있을 때 순방향의 이런 공격은 정말 두께가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두께 예민함을 버리고 스트로크의 파워풀함으로 오른쪽 안으로 짧게 치는 게 지금 공이 사실은 정석입니다. 그렇군요. 국내 대회로 치면 결승에나 볼 법한 매치업이고
또 세계 대회 무대에서도 이 선수들은 인정을 받고 있는 선수들인데 역시나 이 무대가 세계 선수권 대회다 보니까 정말 이제 실력자들만 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회에서 맞붙고 있고요. 속도가 살짝 느린가요? 그러나 이 공이 닿지 않는군요. 네. 지금 뭐 그런 식이죠. 이 공을 이제 안으로 빠뜨린다는 것은 이제 거의 뭐 일반인들이 하기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거의 밖으로 넘어가는 공이거든요. 예. 그걸 인지한 허정환 선수가 가장 부드러움으로 가져갔는데 오히려 짧게 어이없다는 이런 웃음을 가지고 들어가죠. 네. 어이없을 만한 네. 아쉬운 득점에 실패가 나왔고요. 그래 충분히 맞추고도 내공을 최대한 부드럽게 맞춰서 만들어서 짧게 쳤는데 와 횡단 지금 거의 네, 반 칸 네. 정도 거리였는데 손쉽게 쪼개버리는 조명호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목적 공이 이 한쪽으로 붙어 있으면 횡단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횡단이 쉬운 이유는 3쿠션 아니면 4쿠션으로 맞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확률이 높은 건데 한쪽으로 저렇게 치우쳐서 보통 시도도 잘 안 하죠. 그렇죠. 지금 워낙 자신이 있으니까 템포가 좀 빨라지네요. 오늘 좀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다시 횡단이었는데 지금 얇았군요. 네. 날카로운 공격이었는데요. 저게 앞으로 전진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일목적 공이 붙어 있고 내공이 저렇게 밀리는 방향이 아니면 아참 앞으로 전진이 안 돼요. 전진을 넘어서 투 쿠션으로 맞아버리는 스트로크의 강력함을 보여줬죠. 조명호 선수라든지 김준태 선수의 경기를 볼 때 많은 선배들이 아직은 조금 화려함을 추구하는 듯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이제 몇 년 전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최근엔 어떨까요? 젊은 혈기를 바탕으로 공격적이고 자신감 있는 경기를 보여주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런 것들이 뭐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경험이 좀 쌓이면서 조금 더 자제가 되는 거죠. 살짝 살짝은. 마지막 순간까지 키스 타이밍이 계속해서 같이 있었고요. 돌아 나오는 빨간 공과 키스가 났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젊은 선수들에게 항상 이 조언을 하는데 좀 더 차분해지고 조금 더 경기 운영을 해야 된다는데 꼭 그렇진 않고 본인의 색깔을 찾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안 풀릴 때 해결할 수 있는 뭐 본인만의 무기 뭐 네. 이런 색깔인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선수가 어떻게 다 뭐 공수의 밸런스가 맞고 어떤 선수 수비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렇진 않고 이 본인만의 이제 가장 좋은 색깔을 찾아 나가는 거죠. 지금도 당점을 아래로 낮추고 있습니다. 안으로 돌리기 짧게 시도하죠. 짧게 떨어지면서 미끄러집니다. 자, 짧은 방향 득점되지 네. 않습니다. 이 조명호 선수가 이 세계적인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스트로크를 주특기로 해서 이런 그 와중에 이제 부드러움이 엄청나게 많이 가미가 돼요. 공수의 밸런스 그리고 힘의 강약의 밸런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명호 선수가 무조건 뭐 강 이런 식으로 가지 않죠. 부드럽게 바깥 돌리기. 키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최대한 얇게 맞추면서 그 안에서도 내공의 분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이 바뀌었어요. 예. 저런 식으로 맞는 날이 좀 참 기분 나빠요. 음. 저런 식으로 스치면서 맞든지 비껴치기로 맞아야 정상인데 완전히 파고 들어가면서 공이 어려워졌죠. 이렇게만 안 맞았으면 사실 다음 공이 또 노란 공 잘 서준 상황이었거든요. 일목적 공의 컨트롤이 완벽했던 상황이죠. 힘의 네. 조절도 완벽했던 상황이고요. 자, 지금 별다른 도의가 없습니다. 안으로 돌리기 방식 길게 들어가요. 자, 역회전으로 세워봅니다. 방향이 좋아요. 지금 일목적 공이 내공 일목적을 터치하는 순간 좀 두껍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살짝 했는데요. 내공 스트로크의 부드러움이 내공을 깊숙하게 길어지게 만들었죠. 그렇군요. 저런 것들이 스트로크의 품질이죠.
조명우의 경기는 항상 재미가 있습니다. 네. 네. 조명 선수가 잘 치면 이제 상대 선수도 같이 잘 치는. 이 뭐 세계적인 선수들하고 경기니까 이런 경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럼요. 상대가 잘 치는 거에 기가 죽을 정도면 이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럼요. 그렇죠. 상대 기를 죽일 수 있는 선수들이 네. 평소에 이 선수들 뭐 많은 팬분들이 대회장에서 보시고 캐릭터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참 차분하고 인성들이 참 좋은 선수들인데 네. 근데 이 경기 안에서 공을 대하는 것만큼은 본인들이 최고거든요. 그렇죠. 짧게 구사하는 옆돌리기입니다. 5 쿠션으로 올라오면서 4연속 득점 리드를 잡는 허정환 선수입니다. 저런 공이 어려운 것은 이제 4쿠션, 5쿠션까지 노려야 되는데 강하게 치면서 내 공이 짧아진다? 참 어려운 일이죠. 일목적 공과 분리각이 커지면서 점점 길어지는 건데 내 공이 이제 당점을 최대한 줄이면서 짧게 만들어냈습니다. 두 선수 모두 2점대 에버리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초반 흐름입니다. 자, 단 장으로 올라옵니다. 방향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이 와중에도 공의 배치가 좋아지네요. 저런 공격들은 사실 이제 무리한 공격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가장 확률 높은 공격이에요. 국내 동호인분들도 따라 해보시면 저게 왜 안으로 돌리기 대전이나 빗캐치 길게보다 확률이 높은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투쿠션에서 3로 가는 확률 안에 이목적 공이 걸려있기 때문에 득점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정말 훌륭한 선택이죠. 지금은 안으로 짧게 떨어뜨리는 공인데요. 자, 조금씩 늘어지면서 두 쿠션으로 맞고 맙니다. 참 저런 안으로 돌리기 짧게 치는 건 딜레마죠. 얇으면 얇아서 길고 너무 두꺼우면 두꺼워서 길고 그죠? 딱 예. 한 절반 정도의 알맞은 두께가 맞아야 되는데 가장 어렵습니다. 보통 빅볼이라고 하면 약간 두꺼워도 맞고 얇아도 맞는 그런 배열의 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빅볼이 되는 건데 그런 공들은 어렵죠. 자, 지금 조명호 선수가 이제 리버스로 공략을 합니다. 자, 역회전이 안 살아야 되는데요. 사라져야 되는데 역회전 네. 살았죠. 첫 이닝 8득점 이후에 공타 한 점 공타 12대 10. 조명호 선수도 첫 경기를 차명 선수에 이겼지만 차명 선수의 컨디션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만약 허정환 선수에게 높은 에버리지로 진다? 그럼 좀 이상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명호 선수는 반드시 이기려고 노력할 거예요. 화이령 의원이 늘 말씀하시는 그런 득점 실패 방향이죠. 네. 넘어갈 위험이 큰데 오히려 당점을 너무 사용하다 보니까 짧게 빠져버렸습니다. 최대한 밀림을 억제를 해서 나오지 못할 만큼 잡아버렸습니다. 원뱅크 득점. 오, 약간 얇았어요. 이 세계 선수권이다 보니까 대한민국 선수들의 조끼의 색깔이 다 통일되어 있죠. 네. 파란색으로. 국가대표 유니폼이에요. 네, 유니폼. 유일하게 차민정 선수만 옷 색깔이 다릅니다. 준비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국가대표로 예정이 안 돼 있어서 조끼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는 이 국가대표로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국가대표 감독도 있습니다. 네, 예, 이정희 선수가 이제 또 감독으로
이번 대회 또 선수단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정희 감독이 세계 주니어 선수권 때부터 해가지고 여자 선수권 대회 감독으로서 역할을 지금 잘 해주고 있죠. 확실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플레이어로서도 계속해서 노력하는 선수가 많아야겠습니다만 후학 양성을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 인물도 많아져야겠어요. 아, 좋은 지도도 이 좋은 선수 한 명은 자기 한 명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좋은 지도자 한 명은 수십 명의 좋은 제자를 길러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지도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은 2점 득점하면서 12대 12 동점이 됐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다음에 이정희 감독이 올해부터 이제 국가대표 감독을 하고 있는데 이 중학교에서 이 코치의 역할을 한 10년 동안 했어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좋은 일들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비껴치기 짧게 감겨서 완전히 감겨서 들어와야 됩니다. 두께를 얇게 칠 여유는 없기 때문에 내공의 회전력이 부드럽게 최대한 많이 살아야 돼요. 진입합니다. 올라가면서 넉넉하게 득점됩니다. 그렇죠. 회전을 많이 살리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실수가 강하게 치는 거예요. 강하게 치면 회전은 오히려 더 죽는다. 지금 제가 것도 이렇게 톡 끊는 느낌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약간 쇼트 스트로크에 이제 회전을 살리기에는 더 보통 이제 롱팔로우, 팔로우의 중요성을 많이 들으면서 샷이 깊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회전을 많이 살리기 위해서는 조금 간결한 게 유리합니다. 자, 지금도 넉넉하게 회전을 뽑아내면서 연속 득점.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만났을 때 회전이 많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힘을 빼고 간결하게 샷을 구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만나면 본능적으로 힘들이 많이 들어가요. 자, 비껴치기 짧게 공의 공략 자체는 구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두께를 편하게 쓰지는 못합니다. 네. 편하게 쓰면 키스기 때문에 더 두껍든지 얇든지 뭔가를 정해야 되죠. 두꺼운 두께에서 이제 짧아지는 걸 조심해야 되죠. 자, 마지막에 미끄러지는 공이 네. 되는군요. 지금 조금 더 절반 정도 두께를 치면 편하게 득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키스가 나고 절반보다 더 두꺼운 두께를 사용해야 되는 순간 공은 이제 밀려서 너무 짧아지는 확률이 있는 거죠. 12대 12 동점에서 허정환 선수가 먼저 다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조명호 선수 당구의 직사각형 당구대 안에서 모든 걸 다 맞출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데 이 세계적인 선수들만 자꾸만 상대하면 좀 느낄 거예요. 정말 잘 친다. 나도 잘 치지만 그죠? 나도 잘 치지만 참 선배님들 형들 정말 잘 친다 많이 느낄 거예요. 당구라는 종목이 그렇잖아요. 이제 다른 종목들은 플레이를 하는 와중에 내가 상대를 수비를 할 수 있고 네. 함께 플레이를 하는 종목들이 대부분인데 당구라는 종목은 내가 멈추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그렇죠. 앉아 있을 때의 이 나를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앉아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마인드 컨트롤 하는지 어떤 이미지 심상을 그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정말 잘 훈련이 돼야 됩니다. 지금은 빨간 공을 비껴가면서 일단 키스 빠졌고요. 돌아서 대회전. 자, 회전 여기서 약간 퉁 튀어줘야 되는데요. 자, 튀어주나요? 네, 득점됩니다. 좋아요. 허정환 선수도 가끔 연습할 때 보면 이 파워 스트로크 하면 이제 뭐 6번, 7번 왕복하는 연습 선수를 하잖아요. 그 연습을 종종 하더라고요. 허전 선수가 사실 이제 동호인분 잘 모르는데 동호인 시절 갓 선수가 됐을 때는 이제 화려한 공들, 파워풀한 공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거 샷으로는 세계 무대 이제 월드컵을 다니면서 본인이 느낀 거죠. 그런 샷을 통해서는 이제 세계 무대에 살아날 수 없다. 철저한 포지션, 완벽한 플레이 이런 것들 연습하면서 정말 부드러운 스타일의 선수가 되었죠. 화려한 공을 좋아합니다. 주저하지 않아요. 맞아요. 사실은. 지금은 길게 벗어났습니다. 5점 득점하는 허정환.
애매한 위치에 있는 빨간 공을 살짝 비껴갔습니다. 조명호 선수의 7번째 이닝. 부드럽게 비껴치면서 답을 찾아갑니다. 부드럽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도 워낙 부드럽게 쳐서 손쉬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저 비키치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가지면서 바라봤는데, 왜냐하면 두꺼운 두께에서 쳐야 되거든요. 네, 두꺼운 두께에서 회전력을 정말 부드럽고 강력하게 먹이면서 득점이 되었습니다. 두 선수가 그런 공들을 많이 보여주네요. 회전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힘을 오히려 더 절제해야 되는 그런 좋은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더블 쿠션 좋습니다. 확실히 수준 높은 경기 보다 보면 어느새 점수가 이렇게 낮구나 하는 경기를 보면 이렇게 비슷한 공들, 득점에 가까운 공들에서 실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네. 빅볼에서 빅볼에서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 선수들 퀄리티는 득점이 이적구의 득점의 확률이 높으면 득점의 위주를 넘어서 포지션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이지 득점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이 아닙니다. 절묘하게 키스 타이밍 만들어내면서 3연속 득점. 완전 장군몽군의 경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그렇네요. 일목적공의 키스의 처리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죠. 옆으로 돌려보내고. 네. 일말에 이 불안감이 있었던 공입니다만 득점 뽑아냅니다. 일목적공을 조금 더 두껍게 맞추면 키스를 안전하게 뽑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득점이 어렵고요. 더 얇은 두께라면 득점은 안정이 되는데 키스가 위험해지죠. 네. 그래서 이목적공과 일목적공이 스치면서 지나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흰 공의 바깥면을 겨냥하나요? 네, 안으로 바깥 돌리기죠. 예. 바깥 돌리기를 얇은 두께로. 5점에 곧바로 5점 응수하고 있는 조명호입니다. 엄청나게 예민한 공입니다. 지금은 안으로 돌리기 완전히 짧게도 있고요, 길게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일목적공과 옥션이 가깝고 내공까지 가깝고, 항상 예민한, 조금의 힘 조절에 따라서 공의 진로가 변하기 때문에 예민하죠. 조명호 왼손의 예민함을 보겠습니다. 코너 조금은 약간은, 깊게 진입했군요. 예. 지금 이제 라인을 맞추는 작업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 속도를 맞추는 작업입니다. 강하면 짧아지고 느리면 길어지고요. 이제 속도의 감각을 최대한 살려서 득점의 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다 왼손까지 어렵죠. 네. 그리고 조명호 선수의 큐는 한 근짜리 큐.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거운 큐를 사용하고 있는 조명호 선수입니다. 근력이 좋고 힘이 좋기 때문에 큐 힘이 되고 이제 스피드가 나와준다면 무거운 큐가 좋은데, 조명호 선수를 따라서 무거운 큐를 다 사용하시면 안 돼요.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청령 언월도를 관우가 쓸 수 있는 거지 그럼요. 일반 범인이 들었을 때는 개미 한 마리 못 죽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근력, 스피드가 된다고 되면 무거운 큐를 사용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무거운 큐에서는 스피드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저번에 이제 제가 코로나 시국 때 촬영했던 이 당구 예능 프로그램에서 허정한 선수가 조명호 선수의 큐를 들고 한번 쳐보고서 난 안 되겠다, 이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했던 게. 왜냐면 당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스피드예요. 스피드는 무거우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같은 스피드를 낼 수 있다면 질량이 높으면 좋겠지만 힘들죠. 바운딩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살짝 지금은 모자랐습니다. 근데 뭐 동호인들은 선수들이 탁구의 선수를 따라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조명수 선수가 잘 치면 어느 순간 동호인분들이 큐 무게를 다 늘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다른 선수가 잘 치면 또 큐 무게를 다 낮추고 있고요.
따라 유행하게 되는 거죠. 네,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죠. 네, 맞습니다. 뭐 신발 같은 것도 그렇고 다른 네. 종목에서 큐도 서로 다른 브랜드의 큐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음, 예, 들고 있는 큐의 선수들이 잘하기를 스폰서들이 간절히 원하죠. 자 지금 치자마자 아차 했던 허정환 선수입니다. 바로 뭔가 이제 잘못됐음을 직감을 했는데요. 빨간 공이 전혀 원하는 곳으로 돌지를 못하면서 1, 2적구의 키스. 17대 17. 전반을 먼저 끝낼 수 있는 조명호의 기회입니다. 바깥 돌리기 일목적공의 방향성 그죠? 이목적의 득점은 당연한 거고 예. 일목적의 방향성에 최대한 집중을 한 상황이죠. 흰 공 위치를 저렇게 갖다 놓는 걸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저런 이제 경기는 이제 득점에 대한 완벽한 자신감이 있어야지 일족구의 컨트롤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힘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연속 득점. 지금 왜 배팅으로 들어갔냐고 하면 더 두꺼운 두께에서는 키스가 유발됩니다. 그렇다고 내공이 끌 수는 없고 절반의 두께에서 얇은 두께에서 내공이 분리가게 만들 수 있는 배팅을 사용한 거죠. 계속되는 조명호 선수의 9번째 이닝. 자, 이거 완전히 또 이 장타의 서막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인데요. 일목적 공을 반대편 코너 쪽으로 밀어넣고 득점이 된다고 하면 다음 공이 컨트롤이 무조건 되는 공입니다. 흰 공을 붙이지도 않고 딱 원하는 곳에 갖다 놓는군요. 최적의 위치입니다. 네. 코너 끝에 붙으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데 저 코너의 근처에 한 포인트 한 포인트 사각 안에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게 최적의 위치입니다. 지금 굉장히 이제 마진이 큰 상황에서의 또 네. 빨간 공 컨트롤도 또 지켜봐야겠죠. 네. 빨간 공을 이번에는 이쪽 코너에 놓고 내공이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같은 포지션에도 품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호 선수가 일목적으로 원원으로 갖다 놓은 이 품질은 가히 뭐 세계 최고의 레벨에 올라와 있죠. 지금도 흰 공 컨트롤이 가능할까요? 아, 지금 득점 위주로 조금 가야 돼요. 지금 어. 키스가 나오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이제 득점 위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이런 공들은 지금 포지션을 생각할 만한 그런 공이 아니죠. 지금. 그렇군요. 자, 짧게 득점됩니다. 아, 네. 그리고 다음 공도 자연적으로 괜찮게 섰어요. 잘 맞았고요. 전반을 이미 이제 먼저 마칠 수 있는 상황에서 조명호 선수가 추가 득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껍게 맞추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내 공이 짧게 빠질 뻔했어요. 지금. 살짝 끌어서 또 한 번 득점으로 순식간에 계속되는 포지션으로 6득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 두 선수 정말 잔인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경기들을 정말 보여주고 있어요. 네. 20번 잘못이면 그냥 질 수 있는 그런 경기를 보여주고 있네요. 느껴치기 길게 컨트롤까지도 완전히 지금 경지에 올라가는 조명호 선수입니다. 조명호 선수도 승부욕이 정말 불타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난 대회에서 이제 허정환 선수에게 패배를 하고 또 요리센 선수에게 본인이 좀 아쉽게 마무리를 좀 짓지를 못하면서 네. 아쉽게 좀 일찌감치 대회를 마감을 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선수가 좀 불타오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는 이제 선수들이 최고의 집중을 하는 시합입니다. 왜냐면 월드컵 같은 경우는 본인이 참가 신청을 하면 누구나 나갈 수가 있어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국가 대비 세계 선수권 대회는요 기회가 안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가 기회가 자체가 매우 적기 때문에 선수들이
정말 최고의 집중력을 보여줍니다. 자, 지금 허정원 선수 앉아 있는 가운데 조명호 선수의 공이 계속해서 심상치 않습니다. 너블링이 완전히 길게 키스를 제거하면서 살짝 짧을 수도 있지만 자 어떻게 자, 되나요? 마지막에 득점을 찾아갑니다. 예. 또 바깥 돌리기. 조명호 선수에게 가장 무서운 점 중에 하나는 역시나 최고의 무기 공격력이거든요. 네. 그 공격력 중에서도 이 선수의 하이런 능력인데 월드컵 기록 24점을 이미 20살 때 기록을 한 선수예요. 힘의 강약이 매우 좋기 때문에 한번 득점이 되기 시작하면 정말 무섭습니다. 10점. 그리고 클럽에서 비공식 기록이지만 30점 이상을 친 기록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제 조명호 선수의 최측근에게 들었는데 8점에서 시작해서 32점을 쳐서 어쩔 수 없이 끝났대요. 네. 예. 지금은 23점을 기록할 수 있는 경기. 그 가운데 10점을 전반 마지막 이닝에 현재 기록을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에 보유하고 있는 20대 슈퍼스타 김행직, 조명호, 김중태 이 선수가 세계를 호령할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언제냐가 문제입니다. 그 시작이 이번 대회부터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 공을 빗겨치기로 길게 공략. 회전. 방향 좋습니다. 11득점. 이런 상태 조명호 선수에게 누가 공을 억지로 수비를 하지 않는 한 못 칠 공이 지금 없을 것 같거든요. 실수가 없어요. 실수가 없습니다. 이 살살 이게 파워풀한 선수들이 이 슬로우로 공략하는 공들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건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네. 마치 이제 들불처럼 번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데 네. 틈을 한 차례 확인을 하면서 세이쿠션째를 측정을 했습니다. 자 스핀을 걸었는데요. 조금 많이 밀렸어요. 아, 예. 네, 많이 밀렸어요 이번에는. 네, 스핀으로 확률을 매우 높이는 엄청나게 좋은 공격을 보여줬지만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 살짝 더 많이 밀리면서 득점을 마감했습니다. 자, 9이닝째의 12득점의 하이런. 조명우 선수가 허정환 선수를 상대로 딱 한 큐 만에 두 자릿수의 간격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역시나 조명우 선수의 경기에는 화끈함이 있습니다. 네, 조명 선수의 경기에 화끈함 이제 허정원 선수의 아름다움 이제 지금 이게 허정원 선수가 지금 아무 잘못이 없고 마지막에 이제 조명 선수의 하이런으로 이렇게 벌어진 거거든요. 네, 후반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될지 정말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허정환과 조명우의 맞대결 29대 17로 전반이 끝이 났습니다. 잠시 후 후반전 경기 이어드리죠. And he's won the World Cup in Sharm el-Sheikh. Semi Saganay wins his seventh.
대한민국의 허정한 선수와 조명우 선수가 동해시 세계 3쿠션 선수권 대회에서 맞붙고 있습니다. 자, 조별리그 조명우 선수는 두 번째 경기, 허정한 선수는 이번 대회 첫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요. 명불허조 이렇게 해야 되나요? 예. 명불허조. 아, 네. 완벽한 편입니다. 예, 두 선수가 대한민국 두 선수가 정말 대한민국 안방에서 세계 선수들, 세계의 당구인들 앞에서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시합을 주목하고 있죠. 그럼요. 앞에서 정말 멋진 당구를, 아름다운 당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반전 마지막 이닝에 조명호 선수에게 제대로 된 이제 펀치를 한번 맞은 허정환 선수인데요. 오늘 이 Q라운드 내일부터 이제 16강이 펼쳐지는데 지금 이 동해체육관 정말 아름답고 좋은 곳입니다. 네. 많이들 현장에서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자, 뱅크샷으로 출발하는 허정환 선수입니다. 자, 안으로 돌리기 형식의 길게 뱅크샷 정말 지금은 포인트 찍은 게 좋았죠. 아니죠? 네. 시작점을 정해놓고 허정환 선수는 회전력을 찾아냅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 치는 거죠. 내가 어떤 포인트라도 지금은 다 칠 수가 있어요. 온쿠션은 그 안에서 내가 어떤 회전력이면 득점이 될지를 찾아내는 거죠. 지금은 반대쪽 회전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되돌아오기. 자, 회전력이 줄어들면 안 됩니다. 자, 속도가- 포쿠션 이후에 자, 올라가는 공이 자, 서서 당합니다. 아, 참 저런 것들 참 짧기 힘든데 넘어갈 위험이 차라리 큰 공인데 너무 부드러운 스트로크 시도를 하다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부족한 면이 있어요. 예. 조금 더 시원하게 쳐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아쉬움이 항상 남는데 득점이 안 됐을 때 얘기입니다. 득점이 안 됐을 때 보통은 뭐 다 되는데 뭐 어떡합니까? 자, 일목적공을 와 이렇게 처리하는군요. 예, 네. 좋습니다. 일목적공 처리가 약간 어려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조명호 선수는 강력한 스트로크로 아예 내공이 먼저 가버리는 방식을 찾아서 냈습니다. 한참 빨리 오네요. 네. 지난 백일 월드컵에서의 맞대결에서 조명호 선수가 1.15에 그쳤거든요. 에버리지가. 이번 대회 다시 맞붙은 허정환 선수와의 대결에서 압도적인 공격력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아 좋네요. 예, 전혀 무리하지 않고 대전이 일목적을 컨트롤하면서 대전이 이루어집니다. 29점으로 전반을 끝냈기 때문에 사실 후반전에 11개만 치면 끝나요. 네.
방금 그리고 참 옆돌리기 대회전이 회전까지 충분히 쓰면서도 부드럽게 맞춰야 돼서 어려운. 야, 이 오! 키스가 밀고 들어가면서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야, 다음 공이 어떻게 쓰나요? 다음 공이 흰 공이 하하, 조금 어렵네요. 예. 그래도 넣어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야, 힘이 좋으니까 공이 힘을 뺏길 생각을 안 하네요. 그렇죠. 자, 야, 밀어치기로. 키스 타이밍 만들어냈고요. 네. 코너로 떨어집니다. 좋습니다. 넉점. 지금 조명호 선수는 뭐 한 50점, 100점 치라고 해도 순식간에 칠 것 같은데요. 어떤 스트로크로 공략을 할지. 이 공이 길게 뽑힐 수 있나요? 짧은 쪽 득점됩니다. 정상적인 회전을 줘서는 나올 수 없는 각이고요. 내공이 회전이 없이 일사 반사각만으로 바깥돌리 대회전을 만들어낸 상황이죠. 명호 잘 치네 하는 표정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횡단 각도는 빠뜨릴 수 없는 횡단 각도입니다. 거의 뭐 왜냐면 지금 맞아 있는 각도죠. 네.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서서히 많은 분들이 하시겠어요. 5점 남아 있습니다. 되돌아오기로. 지금은 부족해요. 예. 6점을 기록을 합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의 단일 경기 베스트 에버리지는 강동궁 선수가 보유하고 있는 5.7이에요. 어떻게 기록을 했었는지. 예. 당일 경기 에버리지가 이제 그런 기록도 이제 40점대 기록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32강부터 16강부터 50점제 경기를 하죠. 그렇죠. 네. 50점제 경기에서 에버리지가 이제 대신 이제 하이런에 높은 하이런을 한번 기대하게 되죠. 허정환 선수가 전반 마지막 2이닝 공타, 후반 첫 이닝 한 점 하는 사이에 지금 차이가 거의 2배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가장 치기 싫어하는 방식이죠. 안으로 돌리기 길게 공략인데요. 선수 세상 모든 선수들 동호인뿐만 아니라 선수들도 가장 공략하기 싫어하는 방법입니다. 점 같은 공이죠. 두께를 맞추기도 힘들고 두께를 맞춰놨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속도에 따라서 공의 변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최후의 구육지책이었는데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공들이 조금은 다 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으로 다 공략할 수 있는 지금 첫 번째 공 물이 전혀 무리가 없죠. 네. 일목적공이 단장으로 하는 이 척구를 때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뭐 충분히 알고 더 얇게 공략을 하죠. 네. 그래서 빠진 겁니다. 일목적공을 조금 더 두껍게 공략하면 편한데 그렇게 했을 때는 일목적공이 단장으로 해서 이목적 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더 얇은 두께를 공략을 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리각을 만들지 못했죠. 조면서도 그걸 인지하고 좀 강하게 구사를 했는데 네. 분리가 부족했네요. 허정환 선수의 반격입니다. 일단 한 점. 스물한 점이 더 필요한 허정환 선수고요.
사실 허정환 선수도 폭발적인 스트로크를 보여주지 않아서 조금은 덜 화려해 보입니다만 하이런 능력에 있어서는 이 선수 역시나 조명호 선수와 함께 우리나라 거의 쌍벽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포지션에 워낙 능한 선수기 때문에 한번 득점이 시작하면 다득점이 매우 많이 나오고 보통 한 40점 경기를 하게 되면 한 경기에 한 번씩은 10점 이상이 꼭 나옵니다. 네. 지금 대회전을 구사하지 않는 이유는 일목적공이 이목적공을 때리는 라인을 피할 만큼 두께를 맞춰서는 이제 득점의 라인이 도저히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어쩔 수 없이 횡단을 역회전과 힘 두 개를 다 이용해서 횡단을 시도했는데 넘어갈 확률이 높은데 오히려 너무 제어하다 보니까 내려가지 못했네요. 그렇군요. 자, 이제 넉 점 남겨놓는 조명우입니다. 더블 쿠션으로 흰공을 맞춰서 더블 쿠션으로 들어갈 라인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대로 시도하나요? 쉽지 않은데요. 들어갈 라인이. 내공이 출발해서 단장으로 이동하는 더블 쿠션이 적당한 밀림과 억제되는 회전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으면 안 되죠. 여지없네요. 좋습니다. 방금 조명호 선수의 걸음걸이 어디를 바라보는지 이런 걸 잘 보고 가셔야 됩니다. 네, 또 떨어질 점으로 먼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공의 출발을 찾아내고 그 이후에 내 공의 이제 회전력과 속도를 찾아내는 거죠. 어떤 계산문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공이 아닙니다. 자, 이게 들어가면 거의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공이 들어갑니다. 2점 남습니다. 이번 대회 최고 에버리지가 13이닝의 경기를 끝냈던 어제 트란 선수 네. 그리고 14이닝의 마르코 자네티 선수가 있었는데요. 어제 조명우가 16이닝 이번 경기 2점 남겨놓고 있습니다. 조명호 선수 어제 오늘 이번 세계선수권 대회 컨디션이 심상치 않습니다. 걸어치기 조금 두툼하게 맞았죠? 힘이 빠졌어요. 네. 그리고 저 두께에 써도 되는데 조명호 선수가 원하는 두께가 아니었죠. 조명호 선수가 저 두께로 공략을 시도했으면 속도를 조금 더 살렸을 겁니다. 조금 얇은 두께로 노렸는데 듣고 오면서 실패했습니다. 일단 좋은 기회가 이제 허정환 선수에게 한 번 또 찾아오긴 찾아왔습니다. 자, 뱅크샷이 어렵나요? 뱅크샷이 나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공격인데 어렵네요. 점을 낮추면서 바라보는 허정환 선수입니다. 끌어서 가겠다는 건데 완전히 끝까지 다 가야 되는데 이러면 오, 정말 끝까지 다 가야 돼요.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전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허정환. 허정환 선수는 저렇게 난이도가 있는 공도 그렇게 큰 힘을 사용하지 않고 정말 간결한 스킬로 구사하죠. 강하게 치는 느낌이 전혀 없죠. 네. 마치 어린이집 가지 않겠다는 어린이들 마냥 레일에 닿지 않았다는 공입니다. 네. 닿을 것 같은데 닿지 않는 예. 좋은 스킬을 보여줬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허정환 선수 지금 경기가 어떻게 끝이 나더라도 에버리지를 확보하는 거 분명히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지금 장민준 선수가 조명호 선수에게 지면서도 에버리지 2.0 이상을 기록했기 때문에 네. 에버리지를 조금 더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제 차명종이 2.1로 패배를 했고요. 상대적으로 차민준 선수는 이 경기가 어차피 졌기 때문에 더 빨리 끝나길 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13이닝 조명우. 넉넉하게 끌어놓고 돌립니다. 좋아요. 매치 포인트.
야, 놀랄 만큼 정확합니다. 이번 대회 두 번째 3점대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조명호 선수 경기를 그대로 끝냅니다. 네. 지난 100일에서 맞붙어서 1.1의 에버리지로 패배했던 조명호. 더 큰 무대 한국당 동해에서 허정한 선수를 상대로 3.076의 에버리지로 40대 20 승리를 차지합니다. 조명호 선수 이번 대회 지금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 원래 실력 자체 엄청난 선수인데 컨디션까지 정말 심상치 않아요. 지금 조명호 선수의 샷이나 이 스트로크를 보게 되면 한 점을 갖다 놔도 맞출 수 있을 만큼의 정확성을 보여주는 정말 훌륭한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전반전을 끝냈던 12득점 하이런이 아무래도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후반전 출발과 동시에 전혀 흐름이 끊이질 않았던 조명호 선수가 13이닝 만에 경기를 끝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허정환 선수와 차민엽 선수의 경기에 승자가 조명호 선수와 함께 올라가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3점대 에버리지 이번 대회 두 번째 주인공이 됐고요. 트란 선수에 이어서 13이닝 경기를 만들어낸 조명호 선수였고요. 두 경기 모두 2.3점대 경기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있을 이 32강 토너먼트 50점 경기에서의 조명호 하이런 더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정말 50점에서 어떤 하이런을 보여줄지, 그리고 전체적인 컨디션이 지금 조명호 선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세계 선수권대 한국에서 전체적인 성적까지도 한번 기대를 크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허정환 선수는 차명종 선수와의 단두대 매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경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 경기 중계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허일용 해설위원 캐스트 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